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20183의 알고리즘 기출복원했습니다. 자, 기출복원 개편된 이후에 6번째 알고리즘 복원 시간입니다. 자, 기사 여러분 산업기사 기출문제 복원 강의도 꼭 잊지 마시고, 자, 이번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출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 2차 시험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보는 실기시험은 작업형이 아닙니다. 필답형입니다. 검은 볼펜으로 여러분이 시험지에 답안 작성하셔서 시험지에 답안란 작성한 채로 제출하는 겁니다. 즉,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시험지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지 않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험 문제라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전에 응시하셨던 수험생들이 답을 알려주셔서 그 답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문제 복원 구성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유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원율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이 정도 수준이다. 자, 필기와 더불어 실기에서도 기출문제 꼭 보고 가십시오. 자, 기사 시험 응시만 하시더라도 실기 산업기사 기출복원도 꼭 보고 가셔야 되고, 자, 필기 때처럼 기사, 산업기사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개편된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확인, 제 기출 강의를 듣는 건 제가 답안 작성하면서 주의하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당금질을 해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복원된 문제를 시험 보시는 그 전회차까지 꼭 스스로 풀고 가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매 회차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20점 정도 배점이고요. 기사는 25점. 그렇죠? 예. 자, 산업기사도 25점 배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뭐냐면 약 20점에서 25점. 아직까지 30점까지 점수가 나왔던 적은 없고요. 개편된 2017년 1회 2회 3회, 2018년 1회 2회 3회의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후 문제도 알고리즘은 25점 내외에서 그냥 2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능하면 시험 준비 2주 이상 하신다라고 하면, 그쵸? 보통 알고리즘 25점은 무조건 맞는다라는 작전 세우셔야 됩니다. 그쵸? 예. 자, 산업기사는 3문제인데 기사는 4문제예요. 왜? 배점은 25점이지만 시언어 코드 문제가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2019년 1회 이후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시언어 코드 문제 2문제 꾸준히 출제할 것이고요. 더 길게 봤을 땐 코드 부분 문제가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서 배점도 높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배점 정도를 가지고 유형, 시험 문제 유형은 이거예요. 다만 내용적으로, 컨텐츠적으로 코드 문제가 좀 더 다양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2019년 이후부터 한 1, 2년간 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3회차였기 때문에 2회차보다는 코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합격률 조정 때문이죠. 자, 순서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여러분, 순서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맞으셔야죠. 자, 배점 기사의 경우에는 15점일 때도 있고요. 12점. 저 10점일 때는 없는데 저 12점 정도, 15점 정도는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저 가장 먼저 정보처리 실기를 공부하시면서 점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이 순서도 문제라는 거죠. 왜?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자,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의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만 보고 가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가실 때에는 그쵸? 해당 순서도를 처음 본다고 한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패턴과 순서도 보는 방법, 변수 분석과 순서도나 알고리즘의 구조 파악하시는 것만 아신다면 모두 득점하십니다. 자, 빈칸, 그쵸? 6문제가 나왔고요. 자, 6문제의 부분 점수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뭐예요? 한 문제당 2점. 그러니까 빈칸 하나당 2점이라는 걸 부분 점수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자, 시험은 이 순서도 문제가 2005년 그때는 사회가 있었어요. 2000 개편 직전 시험인 2016년 3회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자, 이렇게 11년간의 기출 알고리즘 영역의 순서도가 우리 약 10점 초반대의 점수 배점을 하고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나온 순서도 총 기사 15개, 산업기사 15가지 종류입니다. 자, 기출유형 딱 15가지 종류 보시면 그 중에 하나 출제합니다. 자, 단 빈칸의 부분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변수명이 변경되어 있거나 부등호의 방향이 살짝씩 변경되어 있는 응용 정도고 순서도 알고리즘이나 내용 구성은 15가지 순서도 더 줄여드릴까요? 14가지라고 합시다. 기사는. 네, 그중에서 출제됩니다. 저희 그쵸? 예. 알고리즘 기본 수업에서 그죠? 또는 기출 해설 강의에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기사는 기사 15가지,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15가지 따로 있고 자, 그중에서 이번에 그레이 코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적으로 보자면 필기 때 이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오신 내용이죠. 그렇죠? 알고리즘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문제는 알고리즘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그레이 코드. 자, 알고리즘적인 건 문제의 시험지 지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고 가셨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배열의 첨자입니다. 자, 1차원 배열의 위치를 여러분이 나타내는 변수들을 잘 관리를 해서 대응되는 위치에 대한 개념을 매칭을 한다라는 게 그레이 코드의 핵심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네, 당연히 전체적인 구조 파악하시면 되고 자, 2번의 자바 문제, 3번의 시 언어 문제, 4번의 시 언어 문제 나왔고요. 자바가 3점이다라는 건 뭡니까? 쉽네. 난이도 떨어졌습니다. 자바의 기본 문법이 아니고 자바의 결과, 다음의 결과를 쓰세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3점이고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내용은 피보나치 수열이었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순서도로 우리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셨죠? 순서도 공부하실 때, 수열 공부하실 때. 자, 피보나치 수열 순서도로는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개편 전에.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개편되고 산업기사에서 먼저 시언어에 나오고 자, 한참 돼서 그때는 2017년도고 2018년도 마지막 시험에 자바 코드로 나왔는데 특별히 자바 코드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 5번째 한 가지의 결과. 그렇죠? 자, 시언어의 경우에는 주사위 프로그램은 새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뭐 랜덤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랜덤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열, 위치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게다가 시언어는 순서도와는 다르게 인덱스 0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스택과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문제 맞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기출됐는데요. 네, 2018년도 1회에 기사에서 스택이 나왔는데 그때는 스택의 연산 부분 중심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스택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스택의 멤버, 동적 영역의 멤버 접근하는 구조체 문법이 새로 등장한다 라는 의미로 출제를 한 겁니다. 스택의 연산보다는. 그렇죠? 자, 구조체 문법 평가하려고 스택을 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1회 문제와 3회 문제 비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피보나치 수열과 스택은 개편 이후 2017년 이후 시험의 기출코드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 기사 기출 부분이고 산업기사는 나왔던 적이 없고요. 딱 2번 나왔는데 개편 이후에 나왔으니까
총 13년간 3번 나온 거네요. 당분간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 코드는 0, 순서도는 1부터고 배열의 위치, 매핑하는, 대응하는 위치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자, 중요한 건 이번 2018 3회 기출 순서도 이 알고리즘 강의는요. 제가 순서도 강의와 코드 강의를 좀 분리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지 받아보시고 문제를 풀어서 이 알고리즘 25점 맞는 건 해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문제 수준이 전체적으로 빈칸 부분이나 배점 부분에서 여러분 25점 다 맞으실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했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출제자의 의도나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포인트 부분과 관련된 해설 강의가 좀 길게 촬영이 돼서 나눠서 촬영을 했고,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그레이코드 기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레이코드와 관련해서는 기본 본 강의 교재에도 있고 기출문제 분석에서도 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는 게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출 꼼꼼히 보자, 정리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레이코드 기출 강의 꼼꼼히 해드리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서는 그레이코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처리 조건에 출제가 됐고요. 자, 상황은 이래요. 이진수를 그레이코드로, 그레이코드를 이진수로 변하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순서도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니까요. 순서도 분량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개편 전에 2번 출제가 되었고요. 예. 이번에 출제된 거는 2014년 1회 순서도와 관련된 부분을 개편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아니고 이때의 변수명과 동일합니다. 예. 자, 처리 조건과 관련해서는 적당히 가장 적절한 정답이 아니고 모범 답안의 범주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복수답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답이 한 개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상황도 표현해서 맞을 수 있다. 이번 회차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이번 회차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6번 문제의 답이 2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큐넷 공단에서는 출제를 할 때 채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채점을 위해서 가능하면 가로 영역을 좁게 잡고 복수답이 없도록 출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적당하다, 적합하다 그러면 답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근데 순서도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해결 방식으로 고정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수월하게 자격증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12점이고요. 빈칸 6개였기 때문에 부분 점수 2점이고요. 자, 이번에 제가 밑줄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차원 배열 3개가 나옵니다. 자,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1차원 배열에 어떤 비트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비트를 파악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0값, 정수값 0과 1로 구성된 5개의 비트를 입력한다. 그래서 배열에 담는다. 이 배열 뭡니까? 1차원 배열이겠죠?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비트가 인풋 1이죠. 그 값이 어떨 때는 0, 어떨 때는 1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이면 이 입력된 값이, 그렇죠? 이게 입력된 값이 0이면 2부터 5까지 나머지 4개가 그렇죠? 이진수가 저장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인풋의 시작을 0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값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 0, 0, 1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5개죠. 그런데 얘가 0이면 이 값은 이진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비트 나열이 이후에 있더라도 이거는 그레이 코드다예요. 그래서 이진수 4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풋 값이 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지금 인풋 상황의 값이 어떤 상황이냐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인풋 5.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열 5에 저장된 값이 이진수이면, 그죠? 예, 다시 얘기하면 이진수이면 0으로 시작하면 그걸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래요. 그죠? 아, 이진수니까, 그쵸? 예,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레이 코드. 로 변환하면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인풋 5의 값이 그레이 코드이면 시작이 1이면 그죠? 예. 이진수로 변환하래요. 4비트 이진수. 자, 그럼 목적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배열은 인풋 5 이렇게 되어 있는 의미의 비트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레이 코드와 이진수와 관련해서는 숫자 보세요. 얘는 5인데 얘는 요거 떼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변환해서 그레이 코드, 자, 소문자예요. 그레이 4가 중요한 거죠. 4로 변환하여라. 그리고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진수로 변환해서 바이너리. 자, 이것도 4예요. 자, 이렇게 결과로 처리하여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후 이걸 어떻게 해요? 10진수로 변해서 10진수 값 변수에 담아서 출력하여라. 이진수로 변할 때는 처리해야 되는 단계가 조금 더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5번에서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하는 방법, 그죠? 다음 글과 같은 사례를 참조한다. 자, 얘는 여러분이 필기시험에서 2번째 과목 전자계산 구조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필기 꼼꼼히 하고 오신 분은 실기에서 상당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어떠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는 익스클루시브 5화 회로에 대한 공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비교하는 순서도 내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와 관련된 알고리즘 표현으로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순서도에 여러분 잘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필기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4비트의 이진수 11102 어떻게 그레이 코드로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며 반대의 경우도 보여준다. 그림에서 사용된 기호 익스클루시브 5화 기호가 있는데 두 개의 비트를 받아들여서 익스클루시브와는 같으면 0, 다르면 1 만든다 해서 이렇게까지나 자세하게 처리 조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헷갈리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처리 기호에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파워 함수는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제가 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순서도에 어딘가에 있겠다. A의 B의 제곱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실제로 2014년도 기출에서는 파워 함수가 아니고 연산자 거듭 제곱의 이 기호에 대한 표현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순서도는 파워로 함수로 알고 그렇죠? 두시면 됩니다. A와 B 사이에 이 헷 기호가 있으면 이게 제곱을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연산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파워 함수로 표현할 때는 여기 쉼표하셔서 인수 2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그렇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그렇죠? 가장 쉽게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여러분이 먼저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4비트의 이진수가 있다. 그러면 그레이 코드로 어떻게 변환하죠? 자, 가장 첫 번째 비트 가 1인데 그걸 그대로 내려와서 1 적고요. 고정하고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죠? 네. 이진수 두 개가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니까 x 클러시브 5화에서 이렇게 0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이 자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1과 같은 위치인 1, 2일과 1을 x 클러시브해서 같으니까 또 0. 그렇죠? 자, 비교의 대상이 뭐예요? 비교의 대상은 이진수 내용끼리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1과 0을 비교를 하니까 둘이 다르니까 결과가 1. 그렇죠? 네, 내가 처리를 할 때, 그렇죠? 우리는 x 클러시브 5화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서도로 표현할 때 이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레이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상황. 이게 그레이 코드. 앞에가 1인 이 상황에서는 이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되냐면 1은 똑같이 내려옵니다. 저 1은 이렇게 1 첫 번째 자리.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얘를 어떻게 구했냐는 거는 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아, 비교를 이진수와 그레이 코드 자릿수를 비교를 하는데 위치가 다르네. 얘는 앞자리, 그 뒤에 위치.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를 x 클러시브 5화해서 서로 다르니까 얘와 얘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니까 1. 그쵸? 네. 자, 그럼 이렇게 구해서 얘와 얘, 그쵸? 이진수와 그레이 코드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니까 1.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1과 이 1이 서로 같으니까 비교해서 0.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표현해야 할 때 되게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입력값이 4비트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입력한 인풋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5자리예요, 여러분. 얘는 5자리고 지금 우리가 본 건 또 결과물은 4자리죠. 의미가 이진수가 지금 있다라고 할 때는 앞에 어떻게요? 0이 있는 거고요. 5자리죠. 얘는 1, 맞죠? 예. 0, 1, 1, 1, 0인 상황과 1, 1, 0, 0, 1 상황을 일단 구별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진수니 그레이 코드니 이걸 구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알고리즘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시작은 갈래가 인풋에 0, 1을 체크를 하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트를 처리를 해서 그레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바이너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에 대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살펴볼 때는 이진수를 그레이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제된 문제의 순서도에서는 전체적인 구조가 방향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왼쪽에서 시선을 조금 고정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빈칸이 6개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순서도를 파악하실 때는 항상 정해진 방식으로 분석하시고요. 이 순서도 분석이 뒤에 C코드와 자바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시면 금방 전체적인 구조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 위치 1, 2, 3, 4, 5, 6번 있는 거 확인하셨고, 자, 화살표, 플로우 차트, 순서도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 갑니다. 자, 스타트가 있고 엔드 어딨니? 여기요. 그죠? 예. 자, 스타트 이 영역 지나오고 갈림길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니까. 그죠? 자, 그럼 처리하는 두 가지가 있고 종료는 한 군데에서. 그죠? 예, 어유 잘 됐네요. 자, 그리고 이쪽 구조는 뭐고 이쪽은 뭐를 처리를 했지라는 걸 봅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서 하단에 and 바로 윗부분에서 이쪽을 살펴보시면 좌측과 우측 부분에 대한 처리 내용이 먼저 구별이 되실 겁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자, 이 개편된 이후 시험은 디버깅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수의 역할과 구조적인 논리 구조 파악하시는 게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연습란 디버깅 할 만큼 넓진 않습니다. 디버깅 하는 거 의미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자, 변수 하나하나를 추적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배열의 위치 구별하실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역할. 그렇죠? 자, 그러면 and 부분 한번 볼게요. 자, and 부분 바로 위를 볼게요. 자, 화살표가 이쪽 두 갈래로 마무리가 되죠. 내가 처리해야 할 일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그쵸? 두 가지니까 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위부터 볼까요? 바로 위에 출력 기호 먼저 보시는 거죠? 프린트. 자, 근데 프린트가 여기에서는 반복을 하는 속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쵸? 네, 뭘 출력할까요? 그레이 K. 자, K는 1부터 4까지 4개의 그레이 배열을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결과가, 그쵸? 예, 결과가 그레이 코드네.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부터 해서 이 부분 영역과 이 부분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을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과 이쪽 영역.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측 영역은 결과가 그레이니까 어떻게 여러분 따져주시면 돼요? 입력이 이진수 값이 오고 그거를 변환해서 그레이 코드로 변경하는 부분이구나. 끝. 이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먼저. 가장 먼저. 이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내려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엔 분명히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왼쪽으로 할까요? 여기는 프린트 기호가 있는데 뭐 변수 벌써 분석됐죠? 소문자 데시말. 자, 우리 문제 앞에서 처리 조건에서 10진수 값 하나만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입력하는 수 자체가 그레이 코드구나. 그래서 얘를 2진수로 바꿔주고 그걸 10진수로 변환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구나.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방법을 비교를 하겠지만 저런 부분이 좌측, 우측. 우리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걸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화면 위를 볼까요? 자, 초기화 부분. 자, 인풋 4. 그렇죠? 인풋 5예요. 자, 인풋 5. 그리고 바이너리 4, 그레이 4.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왜 1차원 배열에
개수가 다른지, 그쵸? 예. 인풋 자료는 5개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비트를 가지고 이게 그레이 코드인지 이진수인지 구별하려고.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다행히 여기는 입력하는 부분 이렇게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고요. 요기요일 수도 있죠. 인풋 내용. 자, 그래서 반복을 해서 5개의 비트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인풋 부분에 비트를 투입을 합니다. 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그쵸? 네, 비트가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측 먼저 살펴볼게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그쵸?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나와 있는 이 1번, 4번, 5번 부분에 대한 빈칸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좌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초기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상황으로 저희는 인풋 내용이 자, 소문자입니다. 여러분 답 적으실 때 대소문자 구별하시고요. 인풋에 O 나와 있는데, 그쵸?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먼저 여기 우측 나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여기를 1, 이진수, 예, 이진수니까 0 먼저 할게요, 0. 0, 1, 0, 0, 1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 되겠네. 내가 이진수 입력했으니까 그레이 코드로 변해서 그레이 코드 4개 출력하면 되겠구나. 자, 준비는 바이너리사, 그레이사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요렇게 변할 겁니다. 그쵸? 자, 우측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 순서도니까 1, 2, 3, 4, 5. 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인풋 보시면 알겠고. 자, 구분을 하고 있죠? 우측으로 할지 좌측으로 할지. 인풋의 첫 번째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1이냐라고 묻고 그 비트가 1이니? 여기요. 여기. 그죠? 예, 여기에다가 너 1이니? 라고 물어요. 아니요,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노 해서 지금 얘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비트 결과는 뭘 할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 하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도 가능하면 좀 위치를 5자리, 4자리를 잘 맞추셔서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인풋의 첫 번째 자리가 0이었고요. 1, 0, 0, 1. 자,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위에서 구별한 이 부분 이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첫 번째 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일단 구별을 했기 때문에 역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그레이 코드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우측에는요. 이 내용 자체가 너 이진수네. 자, 얘는 지금 이진수입니다. 4비트짜리 이진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결과가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니까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레이.
자, 그레이는 5가 아니고 뭐예요? 4잖아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레이 코드. 그렇죠?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의 1. 자, 반복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레이 코드의 1번째는 어떤 값이 는 대입되면 되냐? 빈칸 1번입니다. 여기는 얘, 가. 어떻게요?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가 1. 자, 볼까요? 디버깅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레이의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죠? 가. 뭐가 들어가요? 인풋에. 두 번째.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화살표 그려드릴까요? 예, 대입된다. 자, 1번 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풋에 소가로 2 되겠습니다. 여기도 1번인데요. 네, 맞습니다. 첫 자리는. 그래서 인풋에 2. 그죠? 네. 자, 그리고 반복 처리할 게 있나 봐요. 자, 도대체 뭘 반복할까요? 여기. 여기. 자, 인풋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이용을 해서 그레이와 두 번째에서 네 번째를 세 번, 3회 비교하고 어떨 때는 0, 어떨 때는 1 넣습니다. 그죠? 두 비트가 같으면 0. 그죠? 예. 비교를 해서 같으면 0. 두 비트가 다른 비트면 1.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와 관련된 처리죠. 자, 그래서 같으니 네, 같아요. 0 넣어라. 그죠? 다르니 1 넣어라. 그죠? 그럼 누구와 누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자, 그럼 비교 들어갑니다. 자, 반복용 변수 살펴볼까요? 반복용 변수 알파벳 뭐 썼습니까? 소문자 J, 대문자 적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1 쉼표, 3 쉼표, 1. 왜 2라고 안 하고 그것도 3이라고 안 하고 1 쉼표, 3 쉼표, 1 했을까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기 그레이에 자 보세요. 그레이에 자, 두 번째에다가 뭐를 넣고 싶죠? 여기다 0 아니면 1을 넣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여기가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풋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인풋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인데 여기 삼각형, 마름모에서 비교 작업이 있겠죠. 인풋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서 둘이 1과 0 다르니까 1 들어오겠죠. 그죠? 1 들어갔는데요. 여기요. 1. 지금 상황은. 근데 0과 1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냐라는 거죠. 자, 우리의 비교 대상은 인풋의 두 번째와, 그렇죠? 인풋의 세 번째를 비교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비교 대상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레이의 세 번째를 모를까요? 여기요. 자, 그럼 앞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0 넣습니다. 자, 얘도 중요한 거는 비교 인풋에
여기와 여기이죠. 세 번째와 인풋의 네 번째를 비교를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요. 다시 한번 반복.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반복 처리입니다. 자, 0과 1을 비교하니까 서로 뭐예요? 다르니까 1. 그렇죠? 네.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이건 알고리즘이, 그죠? 컴퓨터 돌면 컴퓨터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0, 1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비교하느냐? 인풋에 네 번째와 얘와 얘, 다섯 번째. 인풋을 비교한다는 게 중요해요. 위치. 자, 저희 반복용 변수 뭐 사용했습니까? J를 사용했고요. J가 첫 번째일 때 1, 2, 3으로 반복할 때 이런 처리가 된다라는 걸 봤고요. 자, 빈칸 보시면 알겠지만 5번 둘 다 빈칸이네요. 같은 위치. 아, 어디에 넣어요? 그레이에. 그쵸? 네. 결과가 그레이니까. 자, 그래서 5번은 그레이에 넣는다.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를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레이에 0 아니면 1을 넣는다. 목적지. 소괄호 열고 닫고 5번. 그렇죠? 그레이. 자, 근데 이 위치를 표현을 하는데 2, 3, 4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자, 우리의 변수는 J, 반복용 제어 변수 J를 이용한 거고요. J보다 2는 하나 더 크고 2보다는 3, 하나 더 크고 3보다는 4, 하나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J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수가 J밖에 이용할 게 없기 때문에 1 적습니다. 자, 그럼 5번 답 완성되네요. 5번은 그레이. 소문자예요. 대문자 적으시면 안 되고요. 소문자예요. J 플러스 1. J 변수를 이용한 위치에 적는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죠. 자, 비교하는데 인풋을 비교하는데 두세 번째, 세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상황은 두 개가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인덱스 위치에 2면 3, 3이면 4, 4면 5. 이고 2, 3, 4.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니 빈칸이 좌측이 동그라미 4번 되어 있고요. 는 여기 삼각형 속이요. 예. 같으니 부르면서 예. 여기 우측은 인풋 뭐라고 나와 있어요? J 플러스 2. 이게 힌트예요. 자, 2, 3, 4, 2, 3, 4, 3, 4, 5 이거 디버깅 안 하셔도 돼요. 시험장 가셔서 안 하셔도 돼요. 공부할 때만 하시고요. 자, 이게 힌트죠. 앞과 뒤.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거보다 하나 더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J 플러스 2면 4번은 뭐라고 해요? 인풋 J 플러스 1 하면은 그 앞이란 뜻이죠. 앞에 있는 위치. 그쵸? 디버깅 안 하셔도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변할 땐 이진수 입력 내용끼리 해서 인풋에 바로 J 플러스 2 앞자리 1 해서 자, 4번 답 들어갑니다. 소문자 인풋에 가로 열고 J 플러스 1. 매우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습란에다가 먼저 답을 적고 옮겨 적으세요. 그렇죠? 네, 실수하지 말게. 자, 그러면 이런 반복을 했구나. 끝. 자, 그리고 나서 처리를 했으니까 출력할 때는 K에 1, 쉼표, 4, 쉼표 1 해서
얘만 찍으면 되잖아요. 1, 2, 3, 4 출력하면 결과가 그레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 1, 0, 1 끝. 자, 우측이 됐으면 자, 반대쪽 좌측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셔도 여기에 있는 2번 채우실 수 있고요. 3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야,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수답이 나온 문제고 여러분이 꼼꼼하신 분은 디버깅을 잡고 시도를 하시는데 최초의 이 문제 이 6번 기출될 당시가 그렇죠? 네,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디버깅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할 땐 누승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칠판이 좌측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자, 요 왼쪽 그레이 코드 입력 받았는데 이진수로 변환되는 이 부분 그래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상황은 좀 달라요. 입력 값이 좀 다르게 입력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1이 입력된 거예요. 1, 0, 0, 1. 그렇죠? 네. 상황이 좀 다르게 입력된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야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 드리자면 2번과 3번을 먼저 풀으실 부분, 좌측을 먼저 푸실 분은 이런 가정을 하시고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풋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입력됐구나. 1, 1, 0, 0, 1 이렇게 입력됐구나. 이 상황을 따지시고 중요한 건 뭐 첫 번째 자리로 벌써 구별되셨을 거고 중요한 건 2, 3, 4, 5, 4개를 가지고 3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상황은 여기가 이진수 그리고 이게 그레이 코드 변하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자료가 1이라는 것 자체가 그레이 코드 4비트예요. 4비트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아, 바이너리, 이진수. 이진수 부분에 대해서 4비트. 자, 위치 맞추시고요. 하나, 둘, 셋, 4비트 해보자. 인 겁니다. 자,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될 것이고 자, 왼쪽으로 가면 자, 예스, 1이다. 오, 첫자리 1인데 자, 해서 뭐랍니까? 두 번째가 바이너리의 첫 번째, 인풋의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와야죠. 바로 1.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반복 구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T변수 이용했네요. 소문자 T예요. 대문자 T 아니고요. 1심표, 3심표 1. 자, 3, 4, 5 한 것도 아니고요. 2, 3, 4 한 것도 아니고 T를 이용을 해서 그쵸? 여기는 J를 이용을 했는데 우리는 소문자 T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쵸? 예, 2, 3, 4 부분 영역에 그레이를 이진수로 변환하겠다. 익스클루시브 5화 처리하겠다. 비교해서 따져주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레이의 첫 번째에 인풋에 두 번째 넣는 건 반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한 번만 했고 우리는 그 이후에 t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 처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고 계시고 시험지에서 처리 조건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기 그렇죠? 예, 바이너리에 제가 바이너리 스페링 풀 스페링이 아니고 그냥 B라고만 적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뭘 결과를 담고 싶다. 0 아니면 1. 그쵸? 예, 0 아니면 1 담고 싶은데 어떻게? 그쵸? 0인지 1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인풋에 같은지 다른지는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예. 기출해설 강의 들은 지가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인풋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는 위치는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위치는 좀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와 세 번째죠,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위치와 인풋의 세 번째 위치와 여기 첫 번째 위치. 바이너리의 첫 번째에 있는 얘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화 처리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를 먼저 적었네요. 보니까 인풋에 여기요. 0인 자리가 세 번째고요. 걔와 비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바이너리의 첫 번째. 이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이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만 이해 잘 하시면 돼요. 둘이 비교해서 다르니까 결과는 1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그쵸? 예. 뭐 방금 얘기 드렸듯이 0일 경우도 있고 1일 경우도 있는데 그쵸? 예. 얘는 둘이가 같으면 0.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르면 1. 어디예요? 이진수의 바이너리. B라고 저처럼 적으시면 안 되고 바이너리 적고 소가로. 그죠? 바이너리. 예, 3번이에요. 예, 소가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규칙성 따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바이너리의 세 번째, 바이너리의 네 번째에 1 아니면 0이 들어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1과 0 다르니까 1 넣고요. 1과 1 같으니까 둘이 비교해서 0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1, 1, 0. 자, 위치요. 인풋에 여기 네 번째와 바이너리의 두 번째, 인풋의 네 번째와 바이너리의 세 번째, 하나하나 뒤로 인접하게 이동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해보자. 어디에 1 아니면 0이 들어갑니까? 바이너리에 2, 3, 4. 그렇죠? 바이너리에 2, 3, 4. 자, 2, 3, 4는 t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t보다 하나 더 큰 위치 해서 t 플러스 1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t 플러스 1. 자, 3번 답 적습니다. 바이너리 목적지 배열 이름을 먼저 구별하시고요. t 플러스 1 인덱스 첨자 변수 뒤에 t 플러스 1 여기가 1, 3, 1인데 나는 2, 3, 4 위치에 넣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 자,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왼쪽이 바이너리고 2번이 우측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저걸 보고 제가 적은 거죠. 자, 바이너리는 같네요. 1, 2, 3 뭐랑 같아요? T. 그래서 빈칸 아니었어요. 바이너리 T. 자, 그럼 왼쪽에 인풋에 3, 4, 5. 그렇죠? 네, 3, 4, 5. 자, 2번 답은 자, 비교 누구랑 하니? 라고 했을 때
얘는 바이너리, 얘는 인풋. 그죠? 네. 자, 근데 나는 1, 2, 3 바꿀 수 있는데 얘는 3, 4, 5니까 2 크죠? 그래서 t 플러스 2. 그래서 주변의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답이죠. 인풋에 t 플러스 2 위치를 비교한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자체, 그러니까 이진수 자체를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우리 순서도에서 처리 조건에 어떻게까지 문제가 제출됐냐면 이진수를요 10진수까지 변경해서 출력하래요. 결과는 10진수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 대칭 구조가 아닌 예외 상황이고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알고리즘이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서 자릿수의 가중치 반영해서 누적 처리해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1, 1, 1, 0 이진수가 1, 1, 1, 0 이진수 1, 1 그렇죠? 1, 0 자, 10진수 뭡니까? 그렇죠? 네. 10진수 뭡니까? 14이죠. 14 자, 출력이 14가 돼야 돼요. 10진수.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해서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0. 그렇죠? 그래서 14. 이걸 이 반복 구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번?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0. 4번 더하죠?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데시말에 누적을 합니다. 이게 결과 변수인데, 자, 누적용 변수는 초기값이 0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데시말은 데시말 플러스 여기가 빈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직접 진법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죠? 예. 자, 그러면 기존에 대해서 바이너리 되어 있는 이 비트와 자, 2에 0승, 1승, 2승, 2에다가 0, 그러니까 2에다가 1에다가 2를 한 번도 안 곱한 경우, 한 번 곱한 경우, 두 번 곱한 경우, 3회 곱한 경우 제곱에 대해서 표현하는 파워 함수를 통해서 구한 거죠. 그렇죠? 2에 4의 마이너스 k승을 바이너리인 얘에다가 이진수 값에다가 곱해서 누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그렇죠? 시험 범위에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6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자, 반복해서 1차원 배열의 요소값에 접근할 때 K라는 변수를 썼다. 그래서 6번과 같은 경우에 반복용 제어 변수 소문자 K는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죠? K는 빈칸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진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진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접근을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플러스 1 또는 1 하시면 됩니다. 자, 증가하면서 적는다 해서 자,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용 제어 변수 K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표현, 시작값, 초기값, 끝값, 증감치. 자, 플러스 1 적으셔도 되고 그냥 1 적으셔도 됩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4개니까 앞에서부터 자, 근데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에서 배울 때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 나갔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번과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에서 복수답이 나왔어요. 만약에 다음번에 그레이 코드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길게 나오기보다는 여기만 빈칸인 경우 또는 부분 빈칸인 경우를 염두하고 출제를 하겠죠. 예, 똑같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나 자, 그래서 6번에 복수답 인정했는데요. 다 적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할게요. 모범 답안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소문자는 K여야 되고요. 소문자 K예요. 대문자 K가 아니고 소문자 K라는 느낌. 구별은 안 되겠지만 1, 자, 점 하시면 안 돼요. 쉼표. 4, 쉼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점으로 하시면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틀립니다. 저 알고리즘에서 순서도 C코드, 자바코드에서는 구분자 점, 쉼표, 문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그냥 1 하시는 거도 되고요. 방금 저처럼 1, 쉼표 4, 쉼표 플러스 1 자, 그리고 이것도 됩니다. 우리 수학에서처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구해가지 뭐. 첫 번째까지. 총 4회는 똑같고요. 위치만 조금 다르게.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6번은 3가지를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3가지 중 하나 적으신 분에 대해서 네, 득점됩니다. 자, 그래서 각 문항이 12점이니까 부분 점수 2점이었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알고리즘을 보시면서 1차원 배열이 나왔을 때 시험 출제는 그 1차원 배열의 위치를 여러분한테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혹시나 화면 캡처 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구조 파악하셔서 처리 조건 꼼꼼히 읽으시고 또 순서도는 여러분 너무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체크 포인트 하는 조건 부분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순서도 강의 생각보다 조금 자세히 하느라 디버깅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기존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더 꼼꼼히 해설 들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번 회차는 좀 특이하게 코드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 코드 기출보건 문제는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지를 보고 답안을 적고 이해에 납득이 되시면 해설 강의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실기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도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걸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합격을 하시고 충분한 학습 시간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좀 무리를 하시더라도 꼼꼼히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알고리즘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도 그렇고 하지만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점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암기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점수 50점 만들어 놓고 10점에서 20점 암기 과목 집중하셔서 합격하는 전략 강조 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코드 강의 힘드시겠지만 꼭 완강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